여러분, 작년 겨울이었어요.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요? 그럼 왜 몇 주 만에 위가 탈이 나는 분이 생겼을까요? 매일 아침 사과 한 개씩 드신 게 전부인데 이분 평소에 특정 질환이 있으셨대요. 건강 챙긴답시고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를 드셨어요. 3주 정도 지나니까 속쓰림이 점점 심해지더래요. 결국 위벽의 염증이 악화돼서 출혈까지 생긴 거예요. 이 말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사과를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거 아셨어요? 겨울에 먹는 사과는 가을에 수확한 걸 저온 저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장 과정에서 성분이 바뀐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따르면요. 장기 저장된 사과는 일반 사과 대비 당도가 약 15에서 20% 올라간대요. 동시에 유기산 농도도 변한다고 해요. 맛은 더 달고 좋아지지만 그만큼 몸에서 처리해야 할 당분과 산성 물질이 늘어나는 거죠. 특히 3가지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 그 전에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의학에서는 사과를 어떻게 봤을까요? 동의보감에는 사과가 평과로 기록돼 있어요. 성질이 서늘하고 단맛이 있어서 열을 내리고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로 분류했어요. 특히 폐와 위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고 봤죠. 그런데 재밌는 건 주의사항도 함께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비위가 허한 자는 많이 먹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어떨까요? 사과에 함유된 펙틴, 케르세틴, 폴리페놀 같은 성분이 장 건강, 항산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포드맵 성분 때문에 민감한 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죠. 결국 동서양 모두 같은 결론이에요. 사과는 좋지만 체질에 따라 조심해야 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함정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산도 자극이에요. 사과에는 말산, 구연산 같은 자연 유기산이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특정 부위에 염증이나 손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산이 상처를 직접 자극할 수 있어요. 어느 부위일까요? 바로 위와 식도예요. 특히 공복에 사과를 드시면 위산 분비가 더 촉진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속쓰림, 명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소화기내과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아침에 사과 먹는데 왜 속이 쓰릴까요? 래요. 겨울 사과는 저장 중 산도 밸런스가 미세하게 변해요. 그래서 이 자극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공복에 사과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사과 먹고 나서 신물이 올라오는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은 장내 과도한 발효 문제예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포드맵이라는 단어. 이건 장에서 발효되기 쉬운 당분과 당알코올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사과에는 과당과 소르비톨이라는 대표적인 포드맵 성분이 들어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성분을 잘 소화해요. 그런데 장이 민감한 분들은 달라요. 이 성분이 대장에서 과도하게 발효되면서 가스, 복통, 설사, 복부 팽만이 생겨요. 나는 사과만 먹으면 화장실 직행이다. 사과 먹으면 배가 부글부글 소리 난다. 이런 경험 있으시면 거의 100% 이 케이스예요. 특히 겨울 사과는 당도가 높아진 만큼 발효 가능한 당분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과 먹으면 배에서 꾸르륵 소리 나시는 분? 급작스럽게 배가 팽팽해지는 분? 있으시다면 이 함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게 당분 증가예요. 사과는 자연당이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과당도 결국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요. 한 논문에 따르면요. 과당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보다 오히려 중성지방 수치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대요. 겨울 사과는 저장 과정에서 당도가 올라가요. 중형 사과 한 개면 약 20에서 25g의 당분을 섭취하게 돼요. 특정 질환 환자 기준으로는 간식 1의 권장량을 훌쩍 넘는 수준이에요. 어떤 질환일까요? 바로 공개해 드릴게요. 사과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하는 3가지 질환. 먼저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산성 성분 때문에 공복 섭취나 과다 섭취는 위산을 더 자극해서 속쓰림, 명치 통증이 심해져요.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포드맵 성분 때문에 민감한 장을 가진 분들은 가스, 복통, 설사가 잘 생겨요. 마지막으로 당뇨병과 고중성지방혈증. 당분이 많아서 혈당과 중성지방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해요.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세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 공복에 사과를 먹으면 속이 쓰리다. 사과를 먹고 나면 배에서 소리가 나거나 설사를 한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거나 혈당을 관리하고 있다. 중성지방 수치가 150mg/dL 이상이다. 이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섭취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사과를 익혀 먹으면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왜냐면 열을 가하면 소르비톨 같은 당알코올 구조가 변하고 알레르기 유발 단백질도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구운 사과입니다. 오븐을 180도로 예열한 뒤 약 20분 정도 구워주세요. 사과는 반으로 썰고 씨를 제거한 다음 계피가루를 아주 조금 뿌려서 구우면 됩니다. 단맛은 더 강해지지만 포드맵 성분이 줄어들어 장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과 조림입니다. 사과를 깍둑 썰기해서 냄비에 넣고 물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여기에 레몬즙을 아주 약간 더합니다.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졸이면 팩틴이 활성화되면서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사과차입니다. 말린 사과나 생사과를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산도가 낮아지고 따뜻해서 위에도 부담이 없어요. 이 3가지 방법은 위염이 있으신 분들, 장 트러블이 있는 분들, 그리고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섭취법입니다. 안전하게 사과 먹는 원칙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껍질째 드세요. 영양소의 70%가 껍질과 바로 아래에 있어요. 케르세틴,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집중돼 있어요. 단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씨는 반드시 제거. 사과씨에는 미량의 아미그달린이 들어있어요. 체내에서 분해되면 시아나물로 전환될 수 있으니 꼭 빼고 드세요. 공복 섭취 금지. 특히 위장질환 있으신 분들은 절대 공복에 드시면 안 돼요.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뒤가 최적이에요. 저녁 9시 이후 섭취 금지. 사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장 운동을 자극해요. 늦은 시간 먹으면 수면 중 역류나 복통 유발할 수 있어요. 하루 적정량 지키기. 건강한 성인은 1개에서 1개 반, 당뇨, 중성지방 관리 필요한 분은 1/3 개에서 반개, 위장 질환 있으신 분은 반개 이하로 익혀서 드세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사과는 분명 좋은 과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춰 먹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실천 과제.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예를 들어 나는 공복에 먹으면 속 쓰려서 앞으로는 식후에만 먹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먹거리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여기까지 먹거리 잔소리였습니다.